박상희가 쌀을 주로 보냈잖아요. 전략 문자를 풍선에다 달아서 보낸 거거든요. 많이를 보내도 사실은 그거 갖고 불 때 가지고 총알 만들면 어떻게 할 건데. 오늘도 이제 뭐 밑에 우리 이제 또 사무장님하고 이제 드시려고 우리 이제 김경호 빵집인데 보통 이렇게 이제 바게트 같은 거 하면 썰어가지고 갖고 가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나는 통일 문제는 이렇게 썰면 안 된다. 통으로 가야 된다. 통으로. 거기 지금 여기 또 말발굽 굉장히 건강빵이라고 하는데 말발굽 갖고 다녔습니다. 말 달리듯이.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통일 문제는 이렇게 가야 된다. 예, 좋은 의미네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개 빵들은 건강빵이거든요. 화합을 이야기하는 이제 원형, 해바라기 같이 항상 햇빛 정책으로 우리가 가가지고 하자. 유기농 햇볕 정책 말같이 달리고 통 크게 일을 좀 진행해 보자. 이게 오늘 김경호 빵집 계림동 지점의 주제거든요. 원래 이제 복숭아라는 게 저는 이제 기억하는 게 삼국지 보면 도원결이 하지 않습니까? 복숭아 밭에서. 그리고 그치. 서유기를 보면 불로장생. 오래 간다는 거죠, 이게. 그래. 예. 그러니까 익는데 굉장히 오래 가고 시간이 많이 간다. 향도 좋고 맛도 좋은데 조심스러워. 우리 힘드시겠고. 통일 문제도 이렇게 조심조심. 옆에 뭐 일본이라든지 누구한테 손 안 타게 이렇게 조금 잘 이렇게 해가야 우리가 맛있는 복숭아를 먹듯이 통일에 그런 어떤 달콤함을 맛보지 않을까. 또 그런 신뢰들이 구축이 돼야 네. 어쨌든 지난 70여 년간의 네. 대립과 대결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남북 정상이 만났던 평화 번영 통일 네. 당연히 신뢰가 바탕이 돼야 그럼요. 예.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조심조심 통 크게 조심하면서도 통 크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광주. 오늘 또 정동석 사무국장님하고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 건이 있어서 뭐 미통당이 특히 이제 뭐 풍선에다가 뭐 날리는 돈 받고 날리는 그것 해가지고 공세를 굉장히 취했잖아요.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또 잠잠해 져버리니까 뭐 별로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잠잠해. 예. 잠잠해진 게 이제 남한에서 북으로 보냈던 시그널이 좀 먹히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시그널의 대표적인 게 이번 인선 과정이 인선이요. 예, 인선 과정으로 보이는데 뭐 얼마나 많이 바뀐 게 있습니까? 지금 뭐 장관 한 명이죠. 네. 국정원장과 네네. 통일부 장관 네네. 그리고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바뀌는. 네. 그러니까 뭐 바뀌는 뭐 인원으로 비교해 보면 뭐 크진 않은데 지금 뭐 그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 대미 이 관계자들을 조절한 거라고 보면 되죠. 예.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서훈 국정원장이 NNCC로 옮기고 거기에 뭐 저번 방송에도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던 사람 중에 뭐 통일부 장관이나 또는 이제 국정원장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이 됐어요. 예, 다들 네. 언론 뭐 일반적으로 다 네. 놀라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네. 예, 어쨌든 뭐 어떻게 사무국장님하고 저하고만 안 놀라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조금 일찍 했으니까. 예, 뭐 저도 크게 놀라진 않았는데요. 예, 지난번 16일 날 네. 북에서 그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이렇게 폭파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임기가 네. 많이 남아 있지 않은 조건에서 이 남북 관계 개선에 뭐 돌파구를 내야 된다라는 박차를 뭐, 가야 되겠다. 예, 이거 그리고 조금은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속았다 이런 느낌도 좀 같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어쨌든 뭐 돌파를 좀 하려는 의지는 보이는 인선이다. 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지원 전 그러니까 뭐 비서실장 됐고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그리고 이제 문화관광부 예, 장관도 문화관광부 장관도 했었고. 장관도 했었고, 그걸 가지고서 그 타이틀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뭐 싱가포르 회담이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막구해서 했었고, 그리고 나서 남북 경협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성사시킨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때 그 주로 대북 관련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던, 요번에 뭐 SNS에 뭐 올린 소감? 소감이라 해야 될까요?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이호희 여사님이 하염없이 떠오른다라는 마지막 문구를 보듯이 많은 소회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 보수파의 이제 이 공격을 받다 보니까 법원에서 뭐 재판도 굉장히 길게 하고, 대북 뭐 송금 문제 때문에 왜 이렇게 커버를 안 해주느냐, 그것 때문에 조금 뭐 삐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때 당시에 한 게 국가에서, 정부에서 돈이 나간 게 아니고 현대아산에서 돈을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7년에 그 4월 달에 대선 기간에 박지원 지금 후보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후보자죠. 후보자가 문재인은 대북 송금 특검을 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완전히 골로 보냈다. 이렇게 완전히 그냥 감정이 섞인 이런 표현을 하고 그랬었는데도,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을 보낸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공격을 받고, 그다음에 뭐 북에서 이제 핵무기 개발 이건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수세에 몰린 상태에서 뭐 재판으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또 커버가 안 되는 파트 아닙니까? 검사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보수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는 커버가 안 되는 파트에서 공격을 받은 거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그때 당시 관련해서 어쨌든 더 수사가 확산되고 사안이 커지지 않게 해서는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었었고 불가피했었다. 뭐 이런 표현을 나중에 좀 했었었죠. 그때 당시 민정수석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인영 의원도 전 뭐 통일부 장관이 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인영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 같은 경우는 뭐 3선인가요? 3선했고 그 집권당의 원내대표도 했었고. 그러니까 486에 보통 보면 이제 386에 486, 586 이렇게 이제 계속 586이라고 숫자만 막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뭐 통일세대를 제일 처음 어떻게 보면 준비하고 열기한 토대를 만든 게, 즉 어떻게 보면 전대협의 임종석이 나오게 만든 장본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통일부 장관의 급도 많이 좀 올라간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당내 지지 기반이 굉장히 크고 세고.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를 보인 건 확실한 것 같다라고 평가. 누구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실질적인 이제 변화의 측면을 이제 북에서 감지, 이 시그널을 또 보내야 북으로서도 어쨌든 지난 16일 공동사무소를 폭파하고 이제 대화 없겠다라고 한 건데, 북을 움직일 수 있는 뭔가의 좀 액션도 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됐든 이제 인선이 되고, 그 전 과정부터 좀 있긴 하지만 그다음에 뭐 비난 성명이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특별히 못 본 것 같네. 물론 뭐 북에서 미래통합당은 뭐 의례적 논평, 미통당은 이제 뭐 보통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야, 북의 입맛에 다 맞는 사람을 뽑고 북의 굴욕 외교 하는데 북이 뭐 하려고 비판을 하겠느냐, 이렇게 편해를 갖다가 하긴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선 잘 됐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미통당에서 받는 좀 긍정적인 것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훈 국정원장은 사실은 이제 이런 쪽이 아니잖아요. 좀 이제 강경파에 속하는. 그리고 이제 미국 좀 정의용 NSC하고 지난번에도 얼핏 그 얘기 됐었는데, 정의용 전 외교안보 수석이나 지금 서훈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 많이
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흔히 밸런스를 좀 맞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약간 걱정인 측면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신임 국정원장이나 통일부 장관에 좀 더 힘을 실은 측면은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의 그 남북관계 개선에 미국이 난관을 조성했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 외교 라인은 어떻게 보면 서훈정 국정원장이 그 외교안보 이 책임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 변함이 없고 또 기존의 그 정의용 실장이 또 특보. 특보. 그래서 정의용 특보가 분명히 대미 쪽 관계를 할 거고. 당연히. 임종석 특보는 북이나 중국 관련해서 할 텐데 이쪽 미국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좀 더 자주적인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특보가 한 번 더 유임되어 계시잖아요. 그 문정인 전 교수님. 그래서 이제 제가 전에 봤을 때는 어떻게 했냐, 통일부 장관은 김현철 통일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정의용, 이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문정인 특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강경파 두뇌 또는 이제 평화통일을 원하는 또 이제 두 명, 두 명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강경파가 실체를 잡고 있고 통일을 갖다 원하는 사람들은 조금은 실세에서 없어서 밀리는 그런 구조였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실무로 돼 있는 국정원장이 박지원 의원이 됐고 특보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북에 대한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게 김현철 통일부 장관 혼자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임종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박지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직결 좀 안 섞일 것 같긴 하지만 라인을 형성한 데다가 거기다가 통일부 장관은 정책을 굉장히 열심히 차근차근 준비하는 걸로 유명하신 요 두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86 세대에서 이인영, 우상호 두 사람은 정말 뭐가 있으면 차근차근 일을 하나씩 무리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하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서포트하는 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아까 남북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뭐 저기들이 얼마나 그 미국에 뭐 어쨌든 간섭은 계속 있을 거라고 봐요. 여기를 얼마나 돌파해내느냐 관건일 것 같고 바로 당장 내일 비건이 내일 방한을 하잖아요. 북핵 협상 미국 측 수석 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일행이 오늘 오후 군용기 편으로 한국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뭐 폼페이오하고 뭐 비건 라인은 어떻습니까? 볼튼에 비하면 온건한 세력이라고는 하지만 미국의 뭐 주류 세력들 자체가 뭐 북에다 뭐 선비핵화나 대북 제재 문제에서도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청와대 측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볼턴도 11월 초에 미국 대선 나왔다고 뭐 10월 달에 뭐 있을 거다. 10월 뭐 서프라이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문제는 북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주지 않는다면 힘든 거죠. 그래서 최소한 2018년도 그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특히 2019년도 하노이에서 만나면서 결렬됐을 때 북에서 최소한 인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제재를 요구한 게 아니라 최소 인민생활과 관련된 그 제재만이라도 해제해 줄 것을 요구했던.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빅딜이 아니라 스몰 D를 좀 해가면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나갔으면 그렇죠. 지금 이 사태까지 안 벌어졌는데 이 사태가 또 벌어지니까 우리가 또 정신을 차려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얼마 전에 7월 4일 날 북의 그 외무성 일부장인 최성희 씨가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지난 6월 12일 날 북의 리성근이 씨죠. 외무상 우리나라 말하는 외무부 장관이 그 북미회담 2주년을 맞이해서 했던 성명들을 보면 지금 남측이나 미국이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대화를 갖다 절점이 시작할 때는 좀 그렇게 까칠한 표현 누구나 다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뭐 북한하고 절점에 옛날에 이제 오바마
할 때도 이야기하러 보면 굉장히 뭐 강경한 척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뒤에서 만나가지고 또 협상이 진전되면 또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지. 제일 처음부터 그냥 표 다 내놓고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뭐 국정원장이나 통일부 장관이 북에 대해서 조치들 네. 그리고 더 나가서 어쨌든 트럼프로서는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네. 그 민주당과 이 워낙 격차가 커서 네. 지금으로서는 뭐 당선이 불가능. 뭐 이란에서 뭘 해주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 해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결 국면으로 뭐가 좀 미사일이 좀 왔다 갔다 날아다니거나 또는 북미 간의 화해가 되거나 그 그치. 두 가지 카드 빼놓고는 별로 보이지가 않거든요. 없는 거지. 네. 그런 그 중에서 한 조치들이 가지 된다면 카드가 북한 카드다. 평화의 카드. 그다음 이란 카드는 대결의 카드. 근데 대결의 카드는 전에도 좀 부시가 많이 써먹어가지고 약발이 좀 그치. 이제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거꾸로 본인이 네. 트럼프로서는 어쨌든 본인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북에서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실험을 한 번도 안 했다. 네, 그러죠. 이게 치적이잖아요. 예. 어쨌든 북에서는 지금 핵실험장을 폐쇄했기 때문에 지금 만약 ICBM 대륙간 네. 탄도미사일 네. 발사 실험이라도 한다면 네. 본인이 치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회담 결렬 이전에 네. 최소 실무자들끼리 합의됐다 네. 부분들. 네, 맞죠. 그래서 원유 수입부터 시작해가지고. 1차 북미 회담 이후에 최소한의 회담에 기초한 최소한의 진전, 네. 종전산업, 평협정까지는 못 가더라도 종전 문제, 네. 산업 문제 그리고 최소한의 북한 민중 생활과 관련된 최소한의 제재를 해제하는 문제. 네. 이런 것들만 조치를 취해 나간다면 북에서도 그에 걸맞는 뭐 조치들을 해 나갈 거라고 봐지. 그 뭐 미통당이나 아니면 이제 반대만 하는 일본 극우들 하는 소리는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칩 뭐 비싼 거 무기에다가 쓰고 싶으면 그 반도체 칩을 사야 되는데 원유를 주면 다시 재수출을 해갖고 거기서 달러를 바꿔가지고 그거 가지고 반도체 칩을 갖다가 중국 회사를 통해갖고 들여온다라고 하는 가상 소설을 쓰더라고요. 반도체 칩 하나 구하려고 그거 갖다가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요리 가고 저리 가가지고 그걸 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갖다 계속 해야 된다. 말려주게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조금은 억지스러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방해하기 위한 방해 아닌가요? 그렇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네. 그런 뭐 제재가 강력한 조치에서도 네. 자력으로 해나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뭐 소소한 저기를 가지고 제재를 해제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코미디죠. 뭐. 네, 그냥 코미디. 반대를 위한. 그러니까 예. 쌀을 줘도 총알로 날라오고 복숭아를 보내니까 핵무기로 날라온다. 그러니까 하는. 남측이 북에다 쌀을 제공해도 그 전략 물자니까 안 된다라고 난리 피면 박상희가 쌀을 실어 보냈잖아요. 쉽게 전략 물자를 풍선에다 달라서 보낸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아주 강력히 미통당이 아주 얘를 작사를 내야죠. 저는 제일 한 게 뭐냐면 남북 간의 통일부하고 이야기도 없이 접촉을 하거나 뭐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해합통신, 국가보안법 거기다가 요즘에는 정보가 엄청 많이 들어가는 뭐 USB나 USB 거기에 얼마나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군부대에 거기 사진이 들어가 있을지 뭐가 들어가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거 갖다가 막 풍선에다가 실어가지고 날려보내면 자유를 이해한 거고 그거 간첩행위 아니에요? 그리고 뭐 유해 차단하는데 달러를 보내줘? 반도체 사라고? 그죠. 그거는 그거야말로 그 유엔 제재 대상인데 북으로 바로 돈을 보냈다는 거는 강력한 제재 대상이지. 아 USB로 해가지고 USB 한 개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아이고 뭐 종이를 보내도 사실은 그거 갖고 불 때 가지고 총알을 만들면 어떻게 할 건데. 지난번에 우리 대화 과정에서 그 대북전단의 내용을 좀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뭐 근데 이번에 그 러시아 측에서 바로 또 그 문제를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몰상식한 내용들을 전단을 뿌리는 그래서 러시아 측에서도 그런 문제 제기를 바로 했던데 어떻게든 이번에 이제 외교 통일 진영도 좀 바뀌었어요.
외교부는 바꾸지 않았지만 외교부는 사실 바꿀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다 그냥 웬만하면 다 친미에다 강경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강경화 네. 외교부장 스스로도 워킹그룹과 관련해서 네.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 네. 이런 황당한 근데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본인의 마음이기보다는 조직의 그런 외교부 관계자들이 그러니까.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어, 그런 거고 아무래도 외교부의 지금 뜻이 아닌가. 외교안보 특보 그러니까 외교안보 수석이 바뀌니까 네. 물론 뭐 거기 보면 1차장, 2차장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런 저기들도 지금 뭐 물갈이가 되느냐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만약 좀 상대적으로 네. 지금의 문제를 좀 돌파할 의지가 있는 네. 인물들로 네. 밑에 실무 그룹들도 바뀌어 나간다면 네. 좀 더 그 문제에서도 변해보려는 일들을 노력을 좀 하겠죠. 잘하려고 하면 실무 그룹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아마 되지 않을까. 바뀌어야겠죠. 네. 예. 뭐 1차장, 2차장 네. 바뀌어야죠. 뭐 마지막으로 이번 뭐 인선에서 이번에 아직 이제 요 청문회를 통과를 그- 못했기 때문에 청문회 통과할 때 분명히 이런 거 분명히 걸고 넘어간다.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먼저 요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뭐 남북관계 했던 거 네. 그걸 빌미로 잡겠죠 뭐. 네. 예, 퍼주겠다. 그래서 뭐, 굴욕적이었다 아. 뭐 이런 얘기들 빌미가 됐던 네. 뭐 끄집어낼 거고 음. 뭐 이인영 네. 뭐 장관이야 음. 국회의원을 삼선까지도 하고 원내대표까지 했던 사람을 전대협 뭐 예, 주사파 예, 예. 이거를 또 30년 전 예, 예. 뭐 전대협 했던 걸 빌미해서 또 음. 그런 저기를 하겠죠. 아니,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전대협 때문에 지금 엄청 남북 관계가 해결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진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고 표현하죠? 어쨌든 뭐 지금 최근 대북 전단 문제에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도 조치를 취한 거잖아요. 네. 이러면서 북이 요구한 거 끌려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아, 이런 빌미를 네, 예. 되겠죠. 예, 예, 뭐 뻔히 그럴 것 같은데 예. 예. 그 정도 뭐 평이한 것밖에 없다. 좀 더 심한 거 없습니까? 어쨌든 두 양반 다 국회의원까지 했기 때문에 네, 네. 보통 국회의원 하시고 장관이나 뭐 이렇게 가시면 잘 못 건들더라고요. 네, 네. 보니까 아, 본인들 뭐 술자리에서 했었던 이야기까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서로 그 측면도 한번 음, 국회의원을 또 오랜 기간 했다는 것도 음, 어쨌든 상대 지금 야당들에서 쉽게 못 저기 하는 예. 이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외교안보 뭐 도통일위원회를 간다 하더라도 뭐 내용들도 잘 알고 있고. 그죠? 아니 이인영 그 장관 내정제 뭐 국회 외교통 상위원회인가 외통위원회인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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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또 있었기 때문에 네. 쉽게 또 네.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했다가 이제 덤택이 쓰는 그런 경우가 또 발생하겠죠. 또 박지원 의원은 뭐 이런 표현 뭐 부정적 측면에서는 좀 올드보이라는 예, 예. 그 측면은 있지만 노예한 보통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구단. 예, 10단은 아니고 구단. 청문회 같은 데서는 뭐 크게 적이 되진 않을 것 같고 그것이 실질 남북관계 개선에 어떻게 하게 할 것이냐. 본인으로서도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78세 예. 언론에 나온 나이 보면 만 나이잖아요. 만 네, 나이인데 그렇죠. 예. 본인 삶에 있어서도 마지막 진짜 본인은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했을걸요.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후보자는 김대중 대통령이 아마 대통령 했을 때 나이 정도가 자기가 지금 국정원장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뭐 한 20년은 충분히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거다. 본인이 SNS에 올렸던 네. 것처럼 역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거명하면서 애국심과 충성을 다하겠다 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역사 대한민국의 애국심을 가지고 이 남북관계 개선에 충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조금은 이제 이 시대에 안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본인이 이제 야당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한 번쯤 꼭 해보고 싶었던 것이 국정원장이라고 옛날에 이야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러게 뭐 예전에 2017년도 보니까 그때 뭐 안철수가 저기 한 얘기긴 한데
초대 평양대사 네네. 이런. 그래서 진짜 본인 말 맞다나 음, 초대 평양대사 음. 하는 전초전으로 어쨌든 뭐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잘 살려서 네. 지금 꼬여 있는 남북 관계를 네. 풀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인영 장관하고 제가 잘했으면 보기에는 좋겠죠. 미국에다 보낸 메시지는 명확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정의용이 이제 특보잖아요. 예. 그리고 문정인 그럼 특보가 있으니까 특보를 한 명을 문정인도 그만두라고 할 것 같은데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다는 정확하게 입장 정리를 해주고 준 거죠. 우리는 평화 메시지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입장을 들어주는 노트를 다 갖고 있다. 한쪽에서는 미국 시민에게 평화를 설파할 거고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거 갖다가 문정인 특보가 할 거고 정반대로 미국에서 정책 조율은 또 정의용이 할 거고. 그래서 어쨌든 남북 관계 개선 의지 메시지는 네. 확실하게 보내긴 한 거죠. 네. 예. 북미 간의 관계는 11월 전 10월에 서프라이즈. 그렇다고 한다면 남북 간의 관계는 적어도 추석을 이벤트로 해가지고 뭐가 좀 있어요. 판문점 선언에도 네. 이산가족 상봉 문제들, 네. 화상 상봉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요. 연결, 그 다음에 건강상 그렇죠. 건강도 요번 있고. 추석이 9월 말인가 요번 음력이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복원이 그런, 될 거다. 복원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아니, 복원이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해야죠. 복원이 돼야 된다. 복원이 된다, 안 된다. 아니, 마음을 말씀하지 말고. 지금 뭐 장관, 네. 국정원장 장관 바뀐 거는 빠른 시일 내에 복원을 시키겠다 이런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빠른 시일에 최소한의 네. 관계들은 복원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만약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 어디서 산다? 금강산이냐 개성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이산가족들 같은 경우는 그 파격적으로 제주도? 그 판문점 선언에서도 있듯이 금강산 그리고 거기에 보면 화상 상봉도 네. 될 수 있는 시설들을 좀 빨리 복원을 해야 되니까요.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하면은 뭐 금강산이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개성공단은 경제인 경협의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양축으로 그 다음에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해야죠. 평양하고 서울은 문화라든지 스포츠라든지 그죠. 이런 교류가 있을 거다. 저는 서울시에서 그 남북 정상이 협의했던 2032년 네. 그 공동올림픽 네. 어쨌든 남북 정상이 32년도에 공동올림픽을 하자는 얘기는 네. 그동안의 만남에서 이제 세계 앞에 네. 이제 하나의 국가임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하고 10년 정도 남은 거고 이 10년간을 그런 노력들을 해서 2032년도에 전 세계 평화 에어세를 비롯해 이제는 원코리아다라는 걸 선언하겠다는 게 전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있을 대선이 2년도 안 남았잖아요. 네. 지금 뭐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진행되었던 남북 관계를 보다 진전된 네. 정부가 들어서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국정원장이나 통일부 장관은 굉장히 많은 역사적 책무가 지고 있다. 또 그거를 수행해야 된다. 그러려면 시간도 보다 적극적으로 아까 말발금 얘기했듯이 말 달리듯이 달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오늘 뭐 예측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말을 뱅뱅뱅 돌리셔가지고 추석 전에 된다. 추석 전에 된다. 결의한다. 그리고 추석 때 이산가족 상봉하고 아마 추석이 바로 끝나자마자 저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무 협상한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할 건데 또 남한 대통령이 거기에 같이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는 좀 변수가 있다. 어쨌든 그 키는 남측 정부나 미국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국 남측 정부나 또 미국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당장 내일 비건이 오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제 평등부에서 기자회견을 잡았거든요.
대북 제재 해제 문제나 아니, 평통사에서 기자회견 잡았기 때문에 기분 나쁘다고 또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또 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 빨리? 트럼프로서도 음. 별로 시간이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강하게 요구에 들어간다면 네,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기자회견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늘 뭐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다 이야기 하셔가지고. 지난 6월 16일 날 네.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이 있었는데요. 또 그런 것들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서 이번에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개선되는데 좀 다시 한번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튼튼히 다지기 위한 일보 후퇴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나갈 일만 남아있다.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이번에는 잡은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쭉 나가서 올해는 남북 간 또 북미 간의 평화협정 꼭 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하는 한 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것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극복하고 같이 맞물려서 좋은 소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